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긴축 경계감으로 인한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더불어 시장은 전날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서 나스닥 시장은 이날 0.74%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시장은 2년 만에 폭락장을 맞았던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인플레이션 지표를 통해 다가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행로를 가늠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이날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2개월 연속 둔화는 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를 진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8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8.7% 올랐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8.8%를 다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페드의 고강도 긴축 전망 역시 힘을 받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의 지속적인 랠리를 위해선 인플레이션이 하향 국면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와 급격한 하향 속도 또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급등을 하면서 3.4%까지 올랐고 이제는 3.5%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그만큼 기술주와 성장주에는 부담이 가는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미국채 금리가 높았던 시기에도 미국 주식은 오르는 경우가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펼쳐진 대상승장은 정말 낮은 국채금리를 바탕으로 할 만큼 현재의 높은 금리는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 역시 3.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미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적어도 3.8%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그만큼 증시 환경 역시 단단하게 조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날 CPI 수치가 발표된 이후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치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대다수가 75bp 금리 인상을 외치고 있지만 1% 기준금리 인상인 울트라 스텝에 대한 가능성 또한 공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못해도 자이언트 스텝은 무조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됐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존재하는 악재가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은 다음 주에 있을 9월 FOMC 회의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FOMC 회의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발표가 되고 21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함께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더불어 한국 시간 기준으론 9월 22일 목요일 새벽 3시경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연이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금리 인상 수치는 4.25에서 4.5%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FOMC를 통해 금리 인상 수치와 더불어 연준이 과연 어디까지 금리를 올리고자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파월 의장은 다가오는 FOMC 회의에서 그동안 했던 발언보다 수위가 높은 매파적인 말을 쏟아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전날 CPI 발표 직후 조금은 꺾이나 싶었던 달러 인덱스 역시 어느덧 110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은 1,400원까지 다가오면서 연말엔 1,45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신흥국들이 환율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달러의 힘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신흥국에서 수많은 자본이 이탈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돈은 다시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신흥국들이 외환 위기로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나스닥의 바닥을 망까지 보시는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고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5%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9월 7일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4일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만 해도 시장이 7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나스닥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막상 9월 13일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증시는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고 증시가 또 어떤 이유로
지금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죠. 어쩌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증시가 반토막이 나면서 크게 폭락을 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과연 저점이 어디일지 그리고 그 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지금처럼 좋은 주식을 매달 모아가고 이러한 좋은 주식을 매달 모아가시면 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서 이는 곧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수익을 가져다 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주식들을 꾸준히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스파이어 같은 좋은 주식은 이날 0.38%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2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파이 역시 최근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410불까지 주가가 올라왔지만 전날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매달 꾸준히 스파이와 VO를 모아 가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가지면서 개별 주식에서 받는 스트레스 없이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플 역시 이날 0.96%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한 달 전인 8월 10일 RSI가 70을 넘어서면서 단기 과열이 왔고 이로 인해 이러한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시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가는 흘러내리면서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55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 골드만삭스 주최 컨퍼런스에서 향후 5개년 비용 절감 계획을 제시를 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302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아래 보이신 RSI는 58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테슬라와 같은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해 비용 상승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테슬라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3.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최근 흐름세가 좋지 않은 엔비디아는 이날 약보합 상태로 마감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131불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31로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RSI는 31로 마감을 했고 현재 주가는 2021년 3월 주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42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Fear and Greed 지수가 40이라는 점이 믿겨지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Fear and Greed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 이러한 지수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시장이 공포감에 왔을 때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